안녕하세요. 박지현입니다. 먼저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와 시민성이란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매우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순서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항상 문제시되고 있는 이 악성 댓글 문제 완화를 위해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한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은 꼭 보게 되는 글이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댓글이란 인터넷 게시물 밑에 남길 수 있는 짧은 글입니다. 이 인터넷과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사나 이슈들에 대해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활발히 교류하는 댓글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 댓글을 실시간으로 달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토론의 장으로 그 범위가 넓혀졌고, 이제는 이 디지털 환경에서 댓글로 소통하는 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댓글 문화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 익명성을 악용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허위 사실을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댓글 문화의 부정적 이면인 악성 댓글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성 댓글의 정의를 살펴보면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는 글을 작성하는 행위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악성 댓글은 익명성, 비대면성, 집단성을 가지는 인터넷 댓글의 특성으로 인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익명성은 욕설, 근거 없는 소문들을 보다 자유롭게 인터넷상에 유포시키게 되고,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아 타인을 살아있는 인격체로 보지 않게 하는 이 대면성은 폭력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더욱더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높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슷한 악의적 내용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집단 속에 숨어서 악성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해 이제 여러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뉴스로 지금도 계속 접하게 되는 것처럼 여전히 악성 댓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부터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발달로 그 피해 대상이 일반인으로까지 확장이 되면서 악성 댓글은 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매년 1만 건 이상의 사이버 폭력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 피해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미 작성된 악성 댓글을 차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댓글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하는 댓글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시각화, 인터랙션 디자인,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악성 댓글의 작성과 노출이 모두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이 댓글 시각화 시스템을 댓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댓글 시각화 시스템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제안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악성 댓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어떠한 시도들이 있었고, 현재 어떠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는지, 또 진행됐었던 이런 댓글 시각화 연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악성 댓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시도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2003년에 시행됐던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번호가 확인될 때만 그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2012년에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표현 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가 된 제도입니다. 이 인터넷 실명제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에서 악성 댓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는 2017년에 왼쪽 그림과 같이 접기 요청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보기 원치 않는 댓글은 접기 요청을 통해 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능은 댓글을 신고할 수 있는 기존의 기능보다 사용자의 의견을 더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댓글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소수 의견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다양한 댓글을 볼 권리가 침해된다는 등의 비판으로 인해서 현재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악성 댓글의 심각성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2019년 10월부터 다음 연예 뉴스 댓글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댓글 서비스를 잠정 폐지했습니다. 이 건강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서비스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악성 댓글을 줄이고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서는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AI 기술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숨기는 클린북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구글 직소와 페이스북에서는 악성 댓글을 필터링할 수 있는 퍼스펙티브 API와 딥텍스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악성 댓글을 필터링하는 사례들을 통해서 악성 댓글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댓글 자체를 긍정과 부정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댓글을 시각화한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는 2009년에 발표된 댓글을 내용의 유사도에 따라 여러 클러스터로 분류하고 이 분류의 결과물을 태양계와 유사한 구조로 배치해서 색상과 모양이 다른 원으로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연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 외엔 또 BBC에서 뉴스에 대한 댓글을 시각화하는 시스템의 스펙트럼도 있었고, 블로그 토론 댓글을 시각화한 새로운 형태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한 연구들도 전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댓글 자체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앞선 시각화 연구들보다는 다양하게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공유드린 바와 같이 댓글과 블로그 게시물을 시각화한 다양한 연구에서의 목적은 그 수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한되고 있는 또 적용되어 있는 악성 댓글을 필터링해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그 기술이 발전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악성 댓글 차단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드릴 이 댓글 시각화 시스템은 기존에 진행됐던 연구 방향과는 달리 악성 댓글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각화를 접목해서 사용자들이 보다 자율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댓글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레귤레이션 댓글 시각화 시스템은
요 슬라이드와 같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머신러닝 기반 댓글의 긍부정 정도 인식 기능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첫 번째로 사용자가 뉴스 기사에 대해 의견을 표하고자 댓글을 작성할 때 사용자가 입력하고 있는 댓글의 긍부정 정도를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작성하고 있는 댓글이 긍정적이라 평가가 되면 화면에 어떠한 아이콘도 나타나지 않지만 사용자가 작성하고 있는 댓글의 부정적 요소가 50% 초과가 될 경우에는 요 그림과 같이 댓글창 위에 사이렌 아이콘 이미지를 나타내요. 시각적으로 현재 작성하고 있는 댓글이 악성 댓글이 될 수 있음을 1차적으로 경고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정적 요소가 70%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 댓글창 위에 나타났던 이 사이렌 아이콘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움직임으로 보다 강한 시각적 경고를 제공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사이렌의 시각적 의미는 경고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활용하여 이렇게 시각화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사용자들이 자신이 남기고 있는 댓글의 긍부정 정도를 인지하고 자신의 말이 이제 타인에게 남길 영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머신러닝 기반의 긍부정 자동 인식 기능은 전체 댓글의 긍부정 경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댓글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요. 기사에 달린 각각의 댓글을 긍부정 정도에 따른 색조와 채도가 다른 사각형으로 시각함으로써 하나의 기사에 달린 전체 댓글의 긍부정 경향을 시각화하였습니다. 왼쪽 표에 따라 가장 부정적인 댓글은 채도가 높은 빨간색, 가장 긍정적인 댓글은 채도가 높은 파란색으로 시각화하였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댓글은 녹색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그 외의 경우들은 모두 우측 그림처럼 모두 선형 보관에 따라 색조와 채도가 결정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다른 사용자에 의해 작성된 댓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두 단계에 걸친 필터링을 거쳐서 노출이 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댓글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색상을 지닌 사각형으로만 표현이 되고 긍정적인 댓글, 부정조가 높지 않은 댓글은 사용자가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사각형에 위에 올려놓으면 팝업 형태로 내용이 보여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측 그림처럼 부정도가 높은 댓글들 중에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공감보다 비공감을 더 많이 받은 경우에는 마우스 포인터를 해당 사각형에 위치해도 바로 내용이 보여지지 않고 3초라는 시간의 지연을 주어서 노출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단 작성된 댓글은 대중의 참여에 의해 자율적으로 노출 정도가 결정이 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크라우드 소싱 방법은 악성 댓글을 프로그램으로 자동 검출해서 차단하는 방법에 비해서 잘못된 차단이나 검출 실패 같은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사이트 관리자가 차단하는 방법에 비해서 수많은 댓글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 그 관리자의 개인적 판단이라는 변수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적인 뉴스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복수의 페이지 상에서 댓글을 리스팅하고 화면을 계속 스크롤하는 방식으로 댓글을 보여주는 방법에서 벗어나 한 페이지에서 모든 댓글을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All Comments on One Page 방식은 한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전체적인 반응과 생각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서 독자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 일부 지엽적인 특정 악성 댓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 방식은 직관적인 검색이 가능해서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색조, 명도, 깜빡임으로 한 페이지 내에서 댓글을 특정해서 그곳에 마우스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모든 댓글에 직관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색조와 명도를 통해서 댓글이 긍정적인 댓글인지 부정적인 댓글인지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지 비공감을 더 많이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깜빡임 효과를 통해서 어떤 댓글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깜빡이면서 명도가 낮은 댓글의 경우에는 의견 대립이 심한 글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지연 대상의 댓글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깜빡임 효과에서는 제외가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의 의견 개진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 방식을 택했는데요. 순위에 밀릴 경우 대부분의 댓글들이 숨겨지고 접근이 어려워지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모든 댓글이 한 페이지에서 보이기 때문에 댓글 작성자는 자신의 댓글이 모든 다른 댓글과 함께 노출되는 것을 인식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댓글 시각화 방법을 뉴스 기사 시각화에도 확장해서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댓글 시각화 방법을 뉴스 기사에 확장해서 적용해서 일반적인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열거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기간 동안의 모든 뉴스를 한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보는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셀프 레귤레이션 댓글 시스템에 대해 진행한 실험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공유드리면 몇 가지의 제한점이 있지만 댓글 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설문 항목과 해당 시스템에서 악성 댓글이 쉽게 노출될 것 같은지에 대한 설문 항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기는 댓글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었다는 항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심층 인터뷰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이 인터랙티브한 피드백이 간단하면서도 큰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인터랙티브한 피드백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 효과가 경감될 수 있어서 장기적 사용에 따른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악성 댓글의 심각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문화에서 표현 억제나 규제라는 단일한 해결책에서 벗어나 악성 댓글을 줄이고 건전한 댓글 문화를 만드는 데 대안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자기 검열의 기회를 제공하고 악성 댓글의 노출도도 줄이고 한 페이지에서 모든 댓글을 직관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이 댓글 시스템을 본 연구에서 이제 제안을 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